그 당시의 집이 이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대단지 그 당시에는 2001년 그 당시에는 이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위치에 이 피해자분의 집이 이 위치에 있었어요. 이 위치에서 시신이 발견한 저 배산, 저기까지 제가 한번 직접 걸어가 볼게요.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거리는 약 200에서 250m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걸어서 가면 대충 5분 정도의 거리예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오로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다른 영상, 이 사건에 대한 다른 영상, 타 방송에서 했던 얘기, 이걸 참고 삼아서 제가, 이럴 가능성도 있구나, 저럴 가능성도 있구나, 이걸 참고 삼아서 형식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오로지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2부로 그 사건이 났던 당시하고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다닙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이 거의 새벽 2시가 다 돼가죠. 정확하게는 1시 52분인데 이 시간에도 사람이 다닐 정도로 이 부근 자체가 번화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만큼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격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왜냐? 그 당시에 제가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2001년 사건이 일어났던 2001년 당시에는 이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정말로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자, 그 당시 사연을 그러니까 재현해가지고 그대로 걸어가 볼게요. 이 앞에 있는 슈퍼는요, 2001년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도 있던 슈퍼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 슈퍼가 그렇게 일찍 문 열진 않아요. 문 열진 않고 이게 있는 아파트도 그 당시에 있던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김선희 씨는 친구랑 둘이서 이 길을 갔어요. 이 길을 걸어갔어요. 이 옆에 있는 건물도 그 당시에도 실제로 있던 주택이었어요. 이 옆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이 났던 2001년 당시에도 이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기 빌라는 없었어요. 이 아파트는 있었는데 저 빌라는 없었어요. 저 빌라는 2001년 이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CCTV가 있습니다. 있죠? 보시다시피 CCTV가 있어요. 이게 등산로 입구, 여기가 배산 사건이 일어났던 배산 등산로 입구인데 지금은 CCTV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죠.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때도 이 CCTV가 있었으면 금방 범인이 잡혔겠죠. 등산로 입구에 여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찍힙니다. 이 카메라가. 그때는 당연히 2001년에 내가 2001년에 이 동네에 살았을 때 여기 카메라 없었어요. 내 기억에도. 그 2001년 당시에는 골목에 CCTV가 거의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때는 뭐 없었죠. CCTV가 잘. 카메라가 없었죠. 처음에 골목마다 CCTV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았어요. 뭐 인권 침해다 뭐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았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자면 피해자 김선희 씨는 여기서 살해당한 게 맞아요. 여기 산에서 실제로 여기까지 김선희 씨가 실제로 걸어왔었고 이 길을 걸어왔었고요. 이 안에서 살해당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살해당한 게 맞고요. 담배 맞아 피고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범인은 여자가 맞아요. 여자가 맞고 친구고요. 한 번 더 얘기하자면요. 방송에서는 그 동아리 친구들이나 전 남자친구의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실제로 경찰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범인은
실제 범인은 옛날부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동아리들, 대학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김선희 씨의 다른 친구였어요. 그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용의선상,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죠. 그런 친구 있죠.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 부모님 다 알아요. 참고로 대학 동아리나 아니 대학에서 사귀었던 남자친구, 그 주변, 대학에서 알았던 그 주변 인물들이 김선희 씨의 옛날 고등학교, 그 전에 중학교 따로 지냈던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알 수는 없어요. 범인은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잖아. 그냥 동네 친구 있잖아. 굳이 만나 잡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굳이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만날 수 있는 친구 있잖아. 그 사람이, 그 범인이 안 잡힌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요. 굳이 연락을 안 해도 동네 슈퍼 간다고, 그러니까 동네 길거리에 나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도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그러니까 핸드폰이 난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이 활성화 됐을 때, 그때 자란 시기인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힘들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어렸을 때 핸드폰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좀 어렸을 때 자라온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부모님도 모르고 가족들도 잘 모르는, 가족들도 모르지만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잘 만나지고, 만나는 김에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이야기도 많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그런 친구가 누구나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느냐? 내가 걔랑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었죠. 2001년도면. 그런대로 2001년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핸드폰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스마트폰은 없었지만, 물론. 스마트폰은 물론 없었지만 일반적인 폴더폰 다 갖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학생들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때 피해자분께서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이었어도 핸드폰을 갖고 있었겠죠. 굳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야, 니 핸드폰 연락 줘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이.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주변의 사람 다 조사를 했겠죠. 물론 당연히. 근데 그 당시에는 칼로 찔렸으면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남자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교 친구 위주로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교 친구가 아니었어요. 대학교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독 범행입니다. 여자 혼자 죽였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내가 얘를 알지만 서로가 아는 사이라는 걸 증거가 없는 거야. 내가 얘를 알고 있지만 굳이 연락을 안 해도 밖에만 나가면 자주 만나지고 학교도 같이 나왔고 같은 동네 쪽 살았고 굉장히 집 가까이 살았고 여기가 등산로죠. 등산로고 시신이 발견된 것은 중턱이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범인은요, 피해자를 같은 여자끼리는 그런 게 있죠. 굉장히 질투를 했네요. 굉장히 질투를 하고 시기를 했는데 그걸 그 피해자분의 대학 친구라든지 알 수가 없죠. 그 가족들, 저 사람이 그 피해자분을 질투하고
시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안 잡힌 겁니다. (2001년도) 당시에 대학생이었다. 만으로 21살, 22살. 그 당시 나이에는요, 2001년 당시에 대학생이었을 그 나이에는 자기 핸드폰에 연락처가 굳이 저장이 안 되는데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 부모님도 알지 못하고, 가족들도 알지 못하고, 대학 친구들 당연히 모르죠. 너무 수사를 그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범인을 못 잡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범인은 당연히 전과가 없고, 겉보기에는 그냥 연약하게 보이는 여자일 뿐이었고, 그 범인이 그 당시에 재수생이었는지 대학생이었는지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아가씨일 뿐이었고, 그래서 쉽게 수사망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피해자분이랑 자주 만나지만 그 주변 사람 또한 알지 못하네. 그래서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런 거라. 괜히 질투 나는 거라.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랑 그냥 공부 잘하고 예쁘고 자기보다 잘났으니까 그냥 질투가 난 거라. 굉장히 가까이 살았네요. 범인이 그 당시에 집 밖에서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야, 우리 가서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 서슴없이 따라갔을 법한. 그래, 밥이나 먹자. 굳이 핸드폰으로 니한테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근데 가족들은 몰라. 대학 친구도 당연히 몰라.
그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 당시에 최대한 가까이 살았던 사람을 위주로 다시 조사하면 범인은 쉽게 잡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요. 그 둘만의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둘만의. 그러니까 뭐 대학 동아리 전 남자친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둘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타이밍에 맞게 기회를 잘 노렸네 보니까. 그리고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온다고 했죠. 그런 말이 있죠. 그분은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여길 한 번씩 온다. 근데 지금은 여기 위치랑 상당히 먼 거리에 살고 있어요. 먼 거리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볼 일이 있으면 여기 한 번씩 온다. 지금도.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둘만의 문제가 있었어. 둘만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범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 처음부터 계획이 됐었어요. 단지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 피해자분에게 그 범인이 그 피해자분에게 겉으로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피해자분이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당한 거고요. 전혀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당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목격자는 정말로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근처에 여기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술집이 상당히 많은 번화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동네가. 정말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방송에서는 목격자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데, 내가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목격자가 없었던 거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나도 2001년 당시에 새벽 5시, 6시에 나가면 해가 뜨기 전에, 2월달이면 해가 뜨기 전이잖아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가 노인분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봤지만, 노인분들이 지나가는 걸 봤지만, 진짜 거동이 힘드시니까 운동 삼아서 나오시는 바람 쉰다고 나오시는 노인분들을 봤지만, 젊은 사람들 보기는 힘들었어요, 그 당시엔. 그 피해자랑 범인이랑 아주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인데, 그 가족도 모르고, 그 또 주변 사람이 또 몰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를 하자면, 그 당시에 최대한 집 가까이 살았고, 같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는데, 2001년 당시에 최대한 같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그걸 조사하면 범인은 쉽게 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할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때 가까이 있는 걸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못 찾았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이 사건하고 딱 맞네. 바로 옆에 있는 걸 못 찾았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은 자꾸 이게 너무 멀리 내다봤어. 그 당시에 경찰은. 범인은 여기에 있는데 그 당시의 수사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랬어요. 범인은 바로 앞에 있는데 코 깨지면 여기서 코 깨지면 범인은 잡히는 건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 한국님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님이요. 내랑 같은 동네를 살아요. 예. 내랑 같은 동네 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야.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대중화됐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지.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보고 또 같은 동네 사니까 동네 길 가다가 보면 그만이에요. 또 안 보이면 그래서 뭐 그만이고 굳이 일부러 만날 필요도 없고 보이면 반갑네. 그런 사이예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이 생겼어. 핸드폰이 대중화가 되었어요. 핸드폰이 대중화가 됐는데 얘는 굳이 뭐 길 가다가 한 번씩 만나고 그런 사이인데 안 보면 그만이고 보이면 그만. 내가 이 사람을 한국님을 만나면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핸드폰이 대중화되었다 해가지고 네 연락처 가르쳐도 네 보고 싶어도 연락할게. 심심하면 난 얘한테 연락할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 사이. 근데 나는 한국님하고 워낙 학교도 같이 다니고 동네에서도 집 밖에 나가면 만날 확률이 높고 그런 사이인데 부모님은 몰라. 대학 친구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수사가 되겠냐고. 그리고 설마 그 연약한 여자가 범인이라고는 그 당시에 경찰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범인이 당연히 못 잡는 거예요. 당연히 범인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범인은 반드시 잡혀야 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나는 한국님하고 굉장히 친한데, 친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 핸드폰에 뭐 연락처가 서로가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적도 없고, 내가 뭐 한국님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 부모님 있는 집에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학 친구들, 그 외 대학에서 사귄 그 친구들이랑 같이 서로 합석해가지고 밥을 먹은 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범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노력하면 잡히긴 잡힐 겁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잡혀야죠. 반드시 잡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범인 지금 잘 살고 있어요.